자, 이번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소리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여느 자동차 소리와는 좀 다릅니다. 아주 거친, 아주 강한 엔진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바로 이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순위로 5위와 7위 뉴스로 뽑은 건데, 자, 이 정기국회 동안에 아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3억 원짜리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왜 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은데 왠지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슈퍼카 관련 얘기잖아요. 자동차 영상 저희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네.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고급 차들이 서울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요. 네. 어떤 건가요? 람보르기니도 보이고요. 예, 네. 포르쉐도 보이고 잠깐 벤틀리도 보였었고요. 네. 예, 저기서도 좀 슈퍼카라고 불리는 차들입니다. 람보르기니 사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롤스로이스도 보이고 있죠. 네. 가액들 나오고 있는데 롤스로이스 자체로도 뭐 모델이 다양합니다. 그 같은 롤스로이스에서도 아까 나온 뭐 팬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억대 상당을 하고요. 네. 고스트란 모델도 4억 원대 상당을 하고 또 벤틀리 같은 것도 뮬산이라는 모델은 4억 원 이상이 되는데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슈퍼카들이 이 거의 한 40명 가까이 28명 가까이 팔리게 됐는데 네. 등록이 된 거죠. 네. 모두가 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이는 것처럼 대당 2억 원이 넘는 자동차들, 3억 원이 넘는 차 등 가장 비싼 차 28대를 꼽아봤더니 개인이 산 건 단 한 대도 없고 전부 다 사업자가 샀다는 겁니다. 네. 자,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 텐데요. 이런 네. 슈퍼카들을 법인들이 사는 이유, 네. 흔히 법인 리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네. 즉 자동차를 사서 네. 이것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뿐만이 아니라 뭐 주행할 때 드는 기름값 이런 것들을 다 경비 처리를 해줘서 네.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작년에 팔린 고가 수입자 1,453대인데 압도적으로 사업자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90% 이상을 다 법인이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오리온 그룹, 그 동양 그룹이 네. 예전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수사를 해봤더니 그렇습니다. 한 사장님께서 고가의 차를 사서 아이들 통학용으로 썼다. 이제 2011년 같은데요. 예, 네. 담철공 오리온그룹 이제 세무조사 들어갔을 때 이제 고가의 차량, 당시에 람보르기니 가르드라는 모델인데 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세 대의 차량이 있어서 그 네. 세 대의 차량들을 추적해 봤더니 그러니까 법인, 즉 회사 용도로 쓰지를 않고 네. 자녀들 통학으로 썼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썼더라. 이러면서 이제 일명 람보르기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1년과 떠들썩했었죠. 자, 지금 보시는 이탈리아제 스포츠카인데 대당 3억 원인데요. 네. 회사 돈으로 회사용으로 쓰겠다고 산 뒤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썼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세금 혜택은 다 받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조세 관련된 법을 고치고 싶은데 이제 예산 처리일 때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 화, 수 네. 3일 중에 한 번 고치지 못하면 또 한 해를 넘기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논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김종원 의원, 새누리당 김종원 의원이 이제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상한가로 관련한 이 네. 법인 이 명의 차에 대한 이제 그걸 정한 겁니다. 즉 뭐냐면 네. 한 대당 3천만 원까지만 경비 처리를 하자. 그러니까 상한선으로 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차량이 2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한 대당은 최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3천만 원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하자라는 이제 법을 발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매년 세금이 1조 5천억씩 더 거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한선이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한만 있거든요. 5년이라는 기한. 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 차량이나 뭐 병원장님 같은 경우에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고가 차량을 사서 3년에서 5년 내에 다 바꿉니다. 네. 그 이유가 실은 현재까지는 상한선은 없고요. 절세, 네. 이 법인, 이 세금 깎아주는 거에 네. 기한만 5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저런 사억 같은 경우에 사억 호가는 차량을 샀더라도 5년 동안에 계속 그 월 리스료와 이 차량 경비를 하면서 다 그것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좀 정확하고 정직한 일은 아니지만 네. 가족들한테 타라고 줬을 수도 있는데 네. 구분 없이 무조건 다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거의 차값에 한도가 없이 주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논란 중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싼 차를 살수록 세금 혜택이 더 커서 경제력 여력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 혜택이 너무 크다. 예. 그런 거죠. 그 당연한 겁니다. 가령 벤틀리 2억 5천만 원짜리를 샀다. 네. 그럼 이제 이 회사가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거의 3년에서 5년간 이 차의 리스료드를 다 세금에서 과표에서 빼냅니다. 네. 그 다음에 한 3년에서 5년간 운행했던 뭐 네. 기름값 또 차 고치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다 이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아니, 네. 예, 그럼 갖고 있는 돈에 기름 넣은 것, 보험 든 것, 고장나서 수리한 고친 것, 뭐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이 다 경비로 보는 세금 거죠. 혜택. 예, 업무 경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차를 살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 법인들 입장에서 혹은 뭐 학교 법인이라든가 대형 법인이라든가 병원장 입장에서는 네. 고가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좀 네? 이 아반떼를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뭐 기업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생업을 위해서 맞습니다. 이 차를 저가의 차를 가급적 비용을 덜 들이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이 얻는 혜택이 너무 작네요.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한 회사 법인 사장님께서 네. 우린 정말 알토랑 같이 절약하면서 하자. 그래서 법인차로 아반떼를 구입을 했습니다. 1,600원짜리, 네. 1,600만 원 이 가격대. 네. 그러면은 세금 혜택이 1,400만 원 정도밖에 이 절세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의도, 선의 의도를 했던 분들이 세금 혜택에 있어서는 더 차별을 받는 역차별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김태현 변호사께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시니까 가령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 하시는 분들도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이런 거를 이런 고가의 차를 업무용으로 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꽤 있죠.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뭐 법인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법인을 운영하거나 어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똑같이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가의 차량을 사서 그것을 업무용으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세금 혜택을 받는 그 유혹은 항상 널려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법을 좀 고쳐서라도 세금 한도를 정하자. 네. 조세 정의와 좀 먼 것 같다라고 의견이 나와서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잘 안 되죠. 반대가 많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7번째 뉴스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네. 여러 가지 용도가 나왔습니다. 대응책으로. 이렇게 네. 해서 뭐 꼭 업무용으로 쓸 수 있게 증명도 해야 되고, 일명 차계부도 써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도덕적 해이밖에 안 됩니다. 그거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그러니까 다 빼고 상한선을 정하자. 네. 그러니까 대당 3천만 원까지밖에 세제 혜택을 못 받도록 정해놓자. 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의외로 이 네. 가격 상한선이 오히려 실천의 묘는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그 법안에 대해서 일단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1년에 세금이 1조 5천 원씩 더 거칩니다. 네. 그리고 세금 혜택이 적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차를 사서 자, 아들아, 너 타라. 당신 타세요 하고 부인에게 주는 일은 좀 줄 수는 있긴 하겠는데 이렇게 비싼 차 만드는 회사들은 차가 좀 덜 팔릴 거 아니에요? 네.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외국 수입차들과의 어떤 하나의 이제 통상 마찰들을 첫 손에 꼽게 됐고요. 이태리 정부 이렇게 고급차 그렇습니다. 만드는 데서 가만히 있지 않나요? 예, 오히려 그 왜 법으로 네. 때문에 이거 사업 방해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러니까 즉 외국 수입차 말고 상당수 법인들이 네. 국내 자동차 회사의 고가 차량도 실은 네. 법인들이 거의 구입을 하거든요. 네. 법인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 3천만 원으로 제한을 하면 아무래도 국내 회사들도 네. 이제 고급차들을 안 사겠죠 법인 차량으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일종의 뭐 내수 침체라든가 기업 문제 이런 것들도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상한선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마땅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법안을 냈는데 직접 이제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통상 마찰과 관련된 의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 5시쯤에 전화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마차를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까지 말하고 할 수는 없어요. 외삼차 업체들이 영업 전략상 아주 고급차를 가져와서 했던 거고 그걸 우리가 뭐 강제를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문제로 제기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 외국 법인이 있다 이럴 때는 불러 모아서 의견을 조정을 해보면 지금 저도 외산차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한국이 법인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세제가 이거 희한하다. 자기들이 봐도 상당히 이상한 제도인데 이상하다는 게 자기들한테 이상하게 유리하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일단 지금 네. 이제 김정은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뭐 유럽, 이태리, 네. 영국, 독일의 아주 고급차 제조사들 서울 법인사람하고 만나 보니까 한국의 세제가 아주 이상하다. 그러니 우리는 활용할 수밖에.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독 이렇게 많이 팔리는 국가가 없습니다. 아까 네. 말한 뭐 롤스로이스 팬텀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렇게 많이 팔린다는 것이 좀 네. 희한한 일인데 그쪽 외산차들, 이 고가차들의 입장에서도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법인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는구나라는 걸 알고 오히려 이제 뒤에서 웃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숫자를 뽑아봤는데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정말로 한도가 있네요. 요만큼까지만 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네. 그 이상은 다 세금 정상적으로 내라.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예. 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국가에서도 상한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이런 국가들도 유럽과 FTA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통상 마찰에 대해서 주장한다는 것이 약간은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뭐 미국 2천만 원 한도, 캐나다 2,500만 원, 호주 같은 경우에도 4,800만 원, 5천만 원 정도 한도라는 것이 네. 싸워도 벌써 마찰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아, 이태리 정부, 영국 정부가 그렇죠. 이런 나라들하고 통상 마찰을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네. 약간 복잡한 얘기긴 한데 기획재정부도 실은 네. 상한선을 두긴 뒀습니다. 이번에 네. 제가 그 안을 보니까 연 1,000만 원으로 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기획재정부 안이 조금 아쉬웠던 게 이 기간을 또 풀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행은 5년까지만을 딱 한 차당 주거든요. 네. 근데 기획재정부 안은 연 1,000만 원까지밖에 세제 혜택 못 받는다 해놓고선 네. 5년이라는 기한을 딱 풀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싼 차 또 2억 5천만 원짜리 사도 연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다 빼갈 수 있는 거죠. 10년, 20년간. 중고차로 팔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역전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안에다가 제 생각에는 기한만 박으면 한 뭐 5년까지라든가 7년까지라든가 받아놓으면 아마도 이번 기획재정부 안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12월 2일, 그러니까 월, 화, 수, 사흘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한 해를 넘기게 되는데 네. 사실은 올 기사를 보니까 올 여름에 안을 내놨을 때는 네. 이 정도 적극적이지 아니었는데 네.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조금씩 양보한 것 같아요. 예, 많이 양보한 거죠. 특히 네. 최경환 부총리도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고 진짜 역차별이고 이런 어떤 허점이 있었냐 조세 우리 정의에. 그래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3일 남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약간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언론의 지적 있기 전에는 좀 잘 안 움직이는 기획재정부를 봤는데, 네. 자,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발 이런 것들이 경제 규모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최고급차가 많은 서울 거리를 보는 게 외국인들도 보니까 좀 특이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든 것, 바로 조세정의 한 발 다가서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철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